자, 우리 진도 빡세게 뺄 거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일단 한번 빡세게. 오비탈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원래 불가능해. 하지만 하다 보면 이해가 될 거야. 나 이해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응? 그래서 빡세게 나가서 여러 번 반복하려고 해. 그리고 문제 풀다 보면 야 이게 문제가 풀리네 싶어서 그게 돼. 그래서 우리 2단원 100점을 목표로 하는 거야. 1단원 100점이 목표가 아니야. 너는 100점이 목표였지만 나에겐 넌 100점이 목표였지만 응? 개인적인 그 학생에 대한 목표치 있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100점이 목표였지만 뭐 시험 보기 전엔 약간 접었어. 실수가 누적되더라고 자꾸. 실수가 누적되길래 실수가 누적되면 실제로 100점 맞기 힘들어. 하지만 2단원은 실수가 누적이 안 되게 연습을 많이 해야지 더. 응? 자, 우리 말이야 지난주에 동위원소부터 물론 이제 원자 모형 변화 그지? 뭐 톰슨, 러더퍼드 이런 원자 모형 변화부터 시작을 했지만 동위원소부터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외워야 할 동위원소들이 몇 개 있다 그랬지. 금소 10과 11 외워주면 좋아. 마치 분자량처럼 너희 학교에서도 이제 분자량을 잘 활용했으면 앞에 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여러 개 있었단 말이야. 안타깝지만 그걸 못해서. 자, 아무튼 몇 대 몇? 1대4. 1대4. 익숙해지자. 이거 외워주는 게 편리해 진짜. 뻥 안 치고. 자, 그리고 누구 있어? 염소라 그랬지. 35Cl과 37Cl. 그지? 35Cl과 37Cl. 얘네들 몇 대 몇? 몇 대 몇? 3대 1. 눈치만 보고 있어. 그리고 또 브로민 79Br과 81Br 몇 대 몇? 1대 1. 그러지? 1대 1. 자, 이렇게 해서 얘 평균 원자량 10.8, 얘는 평균 원자량 뭐 35.5, 얘는 80 이렇게 구성되고, CL2 분자량 몇 가지 나온다? 세 가지가 나온다. 알고 있지? 세 가지가 나온다. 몇 158, 160, 162 이렇게 세 가지가 미쳤나봐. 이거는 브로민인데, 그지? 70, 72, 74 이렇게 세 가지구나. 그지? 몇 대 몇 대면? 9대 6대 1이라고. 기억나? 3의 제곱 3 더하기 1, 3 더하기 1, 그지? 이렇게 된다 그랬어. 그래서 9대 6대 1. 기억해? 기억하니? 자, 이러한 내용들 익숙해지는 게 좋겠다. 왜? 계산 문제야. 2단원에서 계산 문제는 이것과 함께 뭐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와 관련된 내용들이 계산 문제가 존재하기도 하고, 이제 연습하면서 그건 좀 유형을 파악해 나가야 되겠지. 그 유형에선 원자다라고 하면 양성자수랑 전자수가 어떻다? 똑같다. 이온이다라고 하면 양성자수, 전자수가 다르다. 요게 이제 지난주에 처음에 정리한 내용 중에 하나잖아. 그치? 엄청 중요해.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를 파악해 나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더라고. 자, 그러면 우리 말이야. 지난주에 또 원자 모형의 변화에서 뭐가 나와?
궤도 모형이 나오는 거 알지? 이거 누가 제안했다? 누가 제안했다? 보어가 제안했다. 알지? 어? 그리고 뭐를 알려줬어? 이 궤도 모형은 전자 껍질에 대해서 알려줬어. 그지? 전자 껍질. 그래서 이 보어가 전자 껍질을 N으로 표현하고요. 1, 2, 3, 4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그래서 얘는 주양자수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첫 번째 껍질의 이름이 뭐라고? K. 두 번째 껍질은 L, M, N, O, P, Q 이렇게 가더라. 기억하지? 이러한 내용에서 이게 뭘 설명할 수 있었어? 수소원자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었고, 그지? 요 수소원자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 얘도 계산 문제가 있어.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 선생님이 각 학교별로 우리 학교는 한대요. 이 학교 할 수 있어. 따로 할 거야. 따로 모아놓고 하든지 아니면 시간이 안 맞으면 영상을 찍어서 하든지 시간이 안 맞으면 따로 시간을 한 30분씩 개별적으로 잡든지 해서 계산 방법을 좀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접근시켜 줄 거야. 일단 다 정형화 돼 있어. 약간 뭐랄까 몰처럼. 그래서 분자를 외우면 편하다 그래서 얘도 숫자들을 외워주면 편한 그런 계산 과정이 조금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줄 거고, 따로 이거 다음 내용이 우리 뭐야? 오비탈이다. 그지? 자, 오비탈의 정의 뭘까요? 내가 단어 3개를 잘 나열하자 그랬지. 어디에서? 원자핵 주위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 존재할 확률, 아니면 분포할 확률, 아니면 분포하는 공간에 대한 확률, 그지? 그 확률을 나타내는 공간에 대한 함수다 뭐 이런 거, 그지? 확률 분포 함수다 뭐 이렇게 요 3개의 단어를 잘 나열해주면 오비탈에 대한 표현이 돼. 알아들어? 자, 그래서 오비탈의 정의를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는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싶어서 넘어갔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자. 그러면 오비탈을 표현해주는 양자수.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진정한 몫은 왜? 다음 주에도 할 거고 다다음 주 반복해서 익숙해지게 만들려는 의도. 알고 있지? 자, 오비탈을 표현해주는 숫자가 바로 양자수가 되고, 제일 먼저 무슨 양자수? 주양자수. 명칭은 겹쳐. 그지? 명칭은 겹친다. 수소원자 에서랑. 자, 주양자수는 오비탈의 무엇을 결정해준다? 오비탈의 크기. 얼마나 크게, 아니면 오비탈에서 원자핵에서 얼만큼 떨어진 거리까지가 이 영역이야. 뭐 이렇게. 그지? 크기를 알려주는 양자수가 주양자수가 되고, 자, 주양자수는 그래서 뭐부터 시작해? 1부터 2, 3, 4 어디까지가? 무한대. 얘기했지? 이거 규칙성 파악하는데 처음 시작하는 숫자 간격, 그리고 마지막 숫자, 그치? 끝맺음이 어떻게 돼 있나? 점점 커지는 영역을 의미하는 거고, 자, 두 번째 양자수는 무슨 양자수? 방위 양자수, 부양자수가 되더라. 자, 그래서 L이 되는데, 방위 양자수는 뭘 결정해 준다고? 오비탈에 뭐를 알려줘? 모양을 알려주는 양자수다. 그리고 종류를 알려주는 양자수야. 여기서 종류라고 얘기하면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모양 그러면 S오비탈은 무슨 모양이야? 구형. P오비탈은 아령형. D오비탈은 뭐 그렇게
모양을 의미하고 종류를 의미한다. 그래서 L은 0부터 1, 2, 3, 땡땡땡 n-1까지 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지. 이 규칙이. 자, 0일 때 S 오비탈이라는 거. 그지? L이 0이야. S 오비탈이야. S 오비탈이야. L이 몇이야? 0이야. 이렇게 상호 교환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L이 1이야. 그러면 누구야? P 오비탈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요 n-1의 의미가 n이 1일 때는 1 빼기 1은 0 해서 요거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 거고, 그지? 그래서 얘를 오비탈로 표시를 해주면 1s 이렇게 표시하면, 그지? 주양자수와 방위양자수 L은 0을 표시해 준 거고, 자, 그리고 n이 2가 되면 L은 0과 1 두 가지가 있고, 0이면 S 오비탈, 1이면 P 오비탈, P 오비탈은 1, S 오비탈은 0, 그지? 이게 자유자재로 교환될 수 있어야 돼. 그지? 요즘 들어서 이게 더 중요하게 되더라고. 되겠니? 자, 그래서 얘는 ES, 얘는 EP 오비탈이 되고요. 돼? 이렇게 쭉 연결시켜주는 내용. 그지? 지난주에 했던 거. 자, 세 번째 양자수 무슨 양자수야? 자기 양자수고 ML이라고 쓰고요. 그지? 자기 양자수. 얘는 오비탈이 뭐를 알려준다? 방향을 알려준다 라고 알려져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개수라고. 오비탈의 개수라고. 그지? 오비탈의 개수를 알려준다고. 자, 그래서 ML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L까지 가는 거라고. 알지? 그래서 L이 0이면 S 오비탈인 거야. 자기 양자수가 0밖에 없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0이 한 개라고. 그지? 방향을 가지지 않는다고. 얘는 구형이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가 없는 거고, 어떤 방향을 가지는 게 아니야. 그지? 자, L이 1이면 누구야? P 오비탈이지. R형 모양. L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결과적으로 개수를 따지면 숫자 하나당 오비탈 1개, 3개가 되는데, 하나는 PX, X축에 놓여 있는 거 R형, 하나는 PY, Y축에 놓여 있는 R형, 하나는 PZ, Z축에 놓여 있는 R형을 의미하더라. 잘 거야? 라는 내용이지. 그지? 이걸 왜 다시 찍는지 알아? 수요일에 찍는데 수요일이 계속 자죠. 수업하다가 깨우고 수업하다가 깨우고. 내 자는 꼬라지 잘 안 보잖아. 자지 마, 이 새끼야. 돼?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비탈 수 3개. 하나는 PX, 하나는 PY, 하나는 PZ. 그지? 원래 의미는 0이 PZ인데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있나 없나? 없어. 그지? 그냥 학교 선생님도 하나당 하나씩 연결시켜 줄 거야. 그냥. 그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정도를 알려주면 되겠다. 그지? 방향을 알려주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얘 숫자를 본다고 방향을 아는 건 아니고, 그지? 그냥 개수로 파악하는 게 오비탈에서는 훨씬 더 유익하다. 하나는 PX, 하나는 PY, 하나는 PZ. 자, 그리고 마지막 양자수가 무슨 양자수야? 스핀 자기 양자수. 엄마. 스핀 자기 양자수, 그지? 전자의 스핀을 의미하더라. MS는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이 두 가지가 있고요. 플러스 2분의 1은 업스핀, 마이너스 2분의 1은 다운스핀, 이렇게 되더라. 알지? 그지? 회전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우리 지난주에 여기까지 한 거지. 가열차게 나가서, 그지? 오늘도 수업은 가열차게 나갈 거야. 그래서 아마 목표는 다음 주에 2단원의 내용만 마무리하는, 전체를 다 묶어서 이해하는 경지는 우리가 시험 대비를 준비하면 거기까지는 가겠지. 근데 이제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다 묶어서 이해가 될 거야. 나중에.
그런 의미로 내가 너희들이 따라가기 버겁다 싶을 정도로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요런 내용들, 그지? 요런 내용들이 정리가 된 거야. 그러면 저기다가 가볍게 오비탈 양자수에 대해서 가볍게 정리를 해보면 주양자수는 1, 2, 3 무한대까지 가고요. 뭐를 결정해주는 양자수? 크기를 결정해주는 양자수. 그러지? 자, 방위양자수는 0, 1, 2, 3, n-1까지 가는 양자수고요. 0일 때 무슨 오비탈? s-오비탈. 1일 때 p-오비탈. 2일 때 d-오비탈, f-오비탈 이렇게 되는데 d와 f는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s-오비탈 무슨 모양? U형, R형형, 그지? 요렇게 쓰고 나면 얘는 종류와 모양을 알려주는 양자수구나 라고 표시가 되는 거지. 돼? 세 번째 양자수는 뭐라 그랬니? 자기 양자수인데 ml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0 플러스 1 플러스 l까지 얘는 방향을 알려주는 양자수고 아니면 개수라 그랬지? 좀 더 중요한 건 개수야. 그래서 l이 0이 되면 s-오비탈인 거고 자기 양자수는 0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s-오비탈의 특징 오비탈 수가 1개이고요. 방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치? x, y, z 축에 어떤 특정 방향에 놓여있질 않아. 중심에만 놓여있지. 자, L이 1이 되면 p-오비탈이고요. ml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렇게 세 개가 있다는 내용은 하나는 px, 하나는 py, 하나는 pz 얘네들 각각 하나마다 따질 건데 방향성이 있다는 얘기지.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 그래서 px를 따지고 보면 거리가 같더라도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같더라도 방향이 다르면 발견될 확률이 다르더라 라고 하는 내용. 체육대회 피곤한 이유를 알겠다. 체육대회. 니도 체육대회 너 했냐? 체육대회? 오늘 체육대회 날이구나. 이 비 오는데. 그렇군. 그랬었어. 이 비 오는데 어떻게 체육대회를 한 거야 도대체. 대단하다. 자, 아무튼 스핀 자기 양자수는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가장 차가 보이고 업스핀, 다운스핀 회전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전자의 종류가 분포하는구나로 시작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복습. 매주 할 복습이야 이게. 매주 이렇게 정리하고 시작할 거야. 우리 방학 때 했던 것 때문에 약간 익숙하지? 몰만 계속 썼잖아 매주. 시작할 때마다 몰부터 분자량까지. 너희들은 방학 때부터 시작한 게 아니구나. 그치? 아무튼 그치? 일단은 초반에 했던 거랑 어떤 나의 수업 방향이 이렇게 반복학습, 반복의 효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가 주는 거고. 자, 그러면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해줄 건데, 에너지 준위 들어본 기억이 있니? 어디서 들어봤어? 지난주에 했니 내가? 어디서 들었어? 수업 시간에? 학교? 우와, 진도 많이 나갔네. 자, 에너지 준위가 솔직히 나는 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 영어로는 에너지 레벨,
에너지 레벨이야. 뭐냐면 원자에서 원자에서 전자가 놓여 있는 에너지 상태를 의미해. 에너지 상태. 그래서 우리들이 2등급, 쟤는 3등급, 쟤는 4등급, 5등급 이렇게 나뉘어 있어. 만약에 있어. 그러면 그 성적에 대한 준위가 되는 거지, 레벨. 얘네들도. 점수가 똑같진 않더라도. 근데 얘네들은 에너지가 똑같아. 같은 상태에 있으면 에너지가 똑같아. 그래서 에너지 준위라고 불러. 원자 속에서 전자가 놓여 있는 에너지 상태를 에너지 준위라고 부르고, 오비탈에서 에너지 준위는 두 가지 원소로 나눈단다. 하나는 수소 원자. 이거 진짜 중요해. 수소 원자. 나머지는 수소 원자 이외의 원자들. 수소 원자는 특징이 뭐야? 전자가 한 개. 나머지 원자들은 전자가 여러 개. 요 특징이 있어. 그래서 수소 원자 이외의 원자를 다전자 원자라고 불러. 자,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누가 결정해줬어? 보어. 아까 했던 거. 보어가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을 설명했잖아? 그걸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면서 계산해내면서 만들어내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거야.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 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자, 이렇게 화살표 긋고 주양자 수 n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가 결정되는 거야. n번째 껍질의 에너지 준위를 의미하는 거야. 돼? 그러면 n번째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단위는 킬로, 줄, 퍼, 몰 이렇게 되는데, 뭐 우리 1단원에서도 단위를 잘 안 썼지 내가? 기억해? 밀리리터를 곱할 때만 밀리, 그지? 밀리는 이제 단위라기보단 적도에 해당하는 거고. 뭘 뜻한다고? 뭘 뜻한다 그래서 밀리 1000분의 1 어디 만분의 1이나 1000분의 1. 자,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n제곱분의 k로 잡을 거야. 요렇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자, 1s, 2s, 2p, 3s, 3p, 3d, 4s, 4p 이렇게 가면 주양자수가 같으면 에너지 준위가 같아. 요 공식에 의하면 1s는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312. 그지? n이 1이니까 1분의 1312. k는 1312야. 1312. 나중에 학교 선생님이 요 내용을 수업을 해줬다.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험에 낼 것 같다 라고 할 땐 요 k가 1312. 1312 값도 외워주는 게 좋아. 자,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312가 되겠지. 돼? 세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몇 분의? 9분의 1312. 네 번째 껍질은 에너지 준위가 마이너스 16분의 1312. 다섯 번째는 25분의 1312. 여섯 번째는 36분의 1312. 그치? 마이너스 값을 가지다 보니까 숫자가 작아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는 거야. 돼? 에너지 준위가 높다는 건 불안정하다는 얘기야. 어디로 가고 싶어해? 낮아지고 싶어해. 되도록이면 에너지는 낮아지고 싶어해.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고 싶어해. 에어컨을 여기만 틀었는데도 추워? 땀나서 그래. 비 맞고 땀나면 찬바람 좀 맞으면 감기 걸리지. 너도 뭐 덮고 있을까? 아니야, 그냥 하지. 아니, 습해서 틀었어. 5시쯤에 여기를 막 하고 갔을 때 덥다는 느낌은 별로 없는데 꿉꿉하다. 그래서 튼 거야. 자, 그리고 다전자 원자에 대해서는 오비탈이 적용돼야 되거든. 그지? 근데 이 다전자 원자에서의 에너지 준위를 알려준 사람이 물리학자겠지 뭐.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주양자수와 방위양자수를 합한 값이 클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더래.
자, 1s. 그래서 우리 1s가 1 더하기 0이라는 게 바로 그지? s 오비탈은 l이 몇이야? 0이야. 그지? l이 0이면 s 오비탈이야. 이렇게 그래서 걔네 둘 사이를 양자수와 m 오비탈의 종류를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서도 적용이 돼요. 알아들어? 요걸 응용해서 내는 문제들이 요즘 들어서 많아. 그래서 그래. 익숙해져야 돼. 그럼 1 더하기 0이니까 n 더하기 l 값을 정리해보면 얘는 1이겠지. 1 더하기 0이니까 2s는 2 더하기 0이니까 2겠지. 2p는 2 더하기 1이지. l이 1이야. 그래서 3이겠지. 그리고 3s는 3 더하기 0이라서 3이겠지. 둘이 같잖아. 그지? 같을 땐 주양자수를 비교해 라고 물리학자가 알려줬어. 일단 얘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1s보다 2s가 n의 준위가 높은 건 똑같지. 근데 2s가 2p보다 더 작아. 3s 돼? 3p 4s 3p가 된다. 이렇게 하면 3p는 3 더하기 1이니까 4고 4 더하기 0이라서 4고 3 더하기 2가 되지. 디오비타는 2야 L이. 그래서 5가 돼.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요렇게 되네 로 정리가 된다. 되니 요 순서를 일일이 주양자수와 방향자수를 합해서 정리할 거야? 암기하는 게 나아. 이런 원리가 숨어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되지. 암기하는 게 나아. 알아들어? 암기하는 게 낫다. 근데 말이야 수소원자에선 얘네들이 같았지. 그지? 다전자 원자가 되니까 얘네들이 달라지지. 게다가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뒤집어지기도 해. 이유가 뭐야? 이유가 얘는 전자가 하나, 수소 원자는 다른 원자는 전자가 여러 개라서 전자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해? 반발력이 작용하잖아. 반발력 때문이다 가 되는 거야. 일단 이렇게 돼. 이건 전자 사이 반발력 때문이야. 왜 그래? 라고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있겠어 없겠어? 이 답은 A입니다. 서술형이 있는 학교는 이유를 쓰시오. 그리고 서술형이 없잖아? 객관식이잖아? 이유로 옳은 것은 하고 고르게 한단다. 그래서 안 나올 수도 있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형식으로 낼 수도 있단 말이야. 원리 원칙을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그래서 얘 밑줄 치자. 왜 이것 때문에 이따위로 갈라져 나갈까를 생각하게 되면 오비탈이 겹쳐 있는 건 알지? 지난주에 내가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대체로 그려줄 거야. XYZ축 그지? 3차원축 그리는 거 이렇게 그리면 1S가 있단 말이야. 1S 그지? 1S 2S 그리고 2P 중에서 뭐 할까? X 할까 Y 할까? 2PX로 하자. 2P 오비탈의 영역은 2S 오비탈 영역보다 좁다? 살짝 부족해. 받는 게. 자, 이렇게 된다고 치자. 수소 원자면 여기 있는 놈이 에너지를 얻으면 다른 데로 튄단 말이야. 다른 데로 튀는데 어쨌든 가도 지원자야. 이 세상에 건물들이 남아있는데 나 혼자 남아있어. 그 안에 다 침대가 놓여있어. 어디서 할 거야? 내 맘에 드는데 가면 돼. 그리고 뭐 2층 가고 싶다 그러면 좀 힘들겠지만 2층 기어 올라가면 아이고야 2층에서 그냥 아무 데서나 자도 마찬가지야. 얘네들 좁은 데서 자든 넓은 데서 자든 뭐 이렇게 지 멋대로 마음 편하지. 근데 말이야 다전자 원자가 되잖아. 그러면 일단 1s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가 혼자 놀고 있어. 놀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전자 하나가 2s에 가 있는 놈하고 2p에 가 있는 놈하고 비교를 하자. 자, 2s에 가 있는 놈이 있고요.
EP에 가 있는 놈이 있어 이렇게. 응?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 반발력이 작용하겠지. 일단 EP엔 없고 ES만 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가 좋아 싫어? 얘네들이 서로 좋아해 안 좋아해? 전자들끼리 싫어하잖아. 되도록이면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 근데 얘가 막 돌면서 가까워질 수도 있잖아. 어떻게? 도망가겠지. 도망갈 수 있는 영역이 넓단 말이야. 뭐 나 잡아봐라 하고 통과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 통과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 얘가 훨씬 빨리 움직이거든. 요 영역에 넘어가면. 영역이 겹치지만. 요런 식의 놈하고 요 이피올타라고 얘하고의 관계를 보자고. 얘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 통과할 수밖에 없어. 도망갈 데가 없어. 그지? 어디가 더 안정적으로 편안한 위치야? ESG. 편안할수록 에너지 순위가 낮은 거야. 그래서 안쪽 껍질에 전자가 놓여있다라는 가정하에선 얘가 좀 더 편안한 위치고 얘가 좀 더 얘보단 불안정한 위치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에너지 순위가 차이가 생겨. 반발력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좀 더 편안함을 느끼는 느끼는 오비탈이 저렇게 되는구나. 오케이? 서로 반발력이 작용했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의미로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갈라져 나간단다. 이게 엄청 중요해. 응? 에너지 준위. 되겠니? 그리고 말이야. 요 에너지 준위를 다루게 되면 우리 이제 그 다음 페이지 20 몇 쪽이니? 전자배치 25쪽이니? 전자배치를 가져갈 거야. 추워? 에어컨을 꺼버릴까? 눌러 이거 11자. 요거 11자. 자 이제 전자배치를 할 건데 피곤해도 좀 참아 이 새끼야. 피곤한테 엄청 내네. 체육대회를 비 오는 날 무섭게 쏟아지던데 진짜 비가. 아니 운전하고 오는데 갑자기 그냥 훅 쏟아지니까 이게 와이퍼를 막 켜도 안 보여. 그래서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잖아. 깜빡이 켜고 죄다 깜빡이 다 나처럼 놀라가지고 그냥 엄청나더라고. 번개 쳤지. 천둥 번개. 오 무섭게 쏟아졌다. 근데 이런 날 체육대회를 하는 자, 우리 전자배치에 대해서 다룰 텐데, 우리 말이야 바닥 상태의 전자배치와 들뜬 상태의 전자배치를 다룰 건데, 사실은 원래 내가 수소원자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한 번은 설명을 하고 요걸 하거든.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수소원자선 스펙트럼을 설명을 하면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를 설명하기가 편해. 근데 지난주에 안 했잖아. 대충 덧붙이고, 그지? 일단 바닥 상태는 가장 에너지 준위가 낮은 상태로 존재했을 때를 바닥 상태라고 해. 그러니까 수소원자로 따지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놓여 있는 상태가 바닥 상태야. 바닥 상태. 근데 얘가 이 전자가 에너지를 받잖아. 에너지를 받으면 튀어 올라가. 다른 껍질로. 두 번째라든지 세 번째 껍질로 떨어져 올라가잖아. 에너지를 흡수해서 다른 껍질로 올라가면 그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한단다.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아닌 에너지를 흡수해서 튀어 올라간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해.
그래서 우리는 이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에 굉장히 익숙해져야 되는데 요 네 글자 바닥 상태라는 단어랑 들뜬 상태라는 단어 자체가 중요하긴 한데 가끔 말이야 시험 문제에 바닥 상태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아. 다음 중 에너지를 방출할 수 없는 상태는 하고 물어본단 말이야. 뭐를 얘기하는 거야? 바닥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바닥 상태의 물질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어. 흡수해서 무슨 상태가 될 수 있어? 들뜬 상태가 될 수 있어. 들뜬 상태의 물질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어 없어? 흡수할 수 있어. 더 들뜰 수 있어. 조금 들뜬 거랑 많이 들뜬 거랑 둘 다 들뜬 상태야. 오케이? 그래서 들뜬 상태를 표현할 때도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상태는 뭐다? 들뜬 상태다. 이 두 문장을 써주자. 교재. 전자배치 옆에 빈칸이 좀 넓게 있을 거야. 그래서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에 대한 표시를 써주자. 글씨는 못 알아볼 테니까. 글씨는 못 알아볼 테니까. 말하는 대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없는 상태다. 바닥 상태가. 들뜬 상태는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돼? 됐니? 자, 이렇게다. 전자배치에 대해서는 이제 바닥 상태의 전자배치와 들뜬 상태의 전자배치가 따로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전자배치에 대한 원리를 쓸 건데 어떤 상태로? 바닥 상태로. 들뜬 상태는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가 생겨. 수소원자만 따지더라도 주양자 수가 1부터 어디까지 있어? 무한대까지 있잖아. 여기에 전자가 놓여 있을 땐 바닥 상태야. 다른 껍질이 있을 땐 다 들뜬 상태야. 그러면 들뜬 상태의 경우의 수, 가지수는 무한대가 돼. 그러잖아. 무한대 빼기 1 해봤자 무한대야. 그지? 무한대 가지수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바닥 상태 전자배치 한 가지를 가지는 건 바닥 상태밖에 없는 거야. 전자배치. 들뜬 상태는 어떻게 바닥 상태가 아니게 된다. 무조건 들뜬 상태가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전자배치에 대한 원리. 제일 먼저 싸움 원리다. 싸움 원리 해서 영어로도 써놨지. 아우프바우. 아우프바우 독일어인데 이상하게 아우프바우 한 다음에 영어로 썼대. 싸움 원리는 다른 말로 채움 원리가 된단다. 다른 말로. 얘는 말이야.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를 채운다 라고 하는 거야. 이게 바닥 상태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무슨 상태? 들뜬 상태. 그러니까 싸움 원리를 지키지 않는 방법이 있어 없어? 있어. 들뜬 상태로 만들면 돼. 무조건 싸움 원리만 지켜. 다를 수 있어. 오케이? 얘를 안 지키면 들뜬 상태인 거야. 얘를 지켰다? 바닥 상태인 거고. 알아들어? 그러면 우리 수소원자는 그냥 1S에 하나 들어가는 거니까 1S, 2S, 2P, 3S, 3P, 4S, 3D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다전자 원자에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싸움 원리가 의미하는 바는 뭐야? 일단 제일 먼저 전자들이 막 들어가. 어디로 들어가? 첫 번째 방부터 채워야 되는 거야. 얘가 꽉 차지도 않았는데 나 북적거리니까 여기 갈래 하고 미리 가면 무슨 상태야? 들뜬 상태야. 오케이? 꽉 찼어. 그 다음에 여기를 채우는 거야. 돼? 그리고 꽉 찼어. 그 다음에 여기를 채우는 거고. 돼?
채우다 말고 넘어가잖아. 역시 들뜬 상태야. 꽉 찬 다음에 넘어가는 거지. 아니면 꽉 채우다 보니까 야 나는 S 오비탈 비좁더라 해서 건너뛰어도 들뜬 상태. 뭔 말인지 알지? 순서대로 꽉꽉 채워 올라가야 바닥 상태에 싸움을 이 전자배치를 만족하는 거야. 돼? 이해되니? 눈깔이 피곤해? 둘 다 눈깔이가 맛이 가가지고 아유 돼? 이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싸머리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올 엣지가 파울리의 베타올리란다. 요 베타가 알파 베타 할 때 베타가 아닌 거 알지? 아이 베타야. 아이 베타는 내가 싫어. 아우 저놈 싫어. 나 쟤 싫더라. 이렇게 베타적인 거야 이게. 그지? 베타적인 거야. 누구끼리 베타적이게? 이 파울리 베타올리는 한 오비탈에 같은 놈이 들어가는 게 싫다는 거야. 같은 스핀에 전자가 함께 있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너무 싫어. 같은 스핀의 전자는 하나의 오비탈에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뜻이게? 오비탈 한 개당 전자는 몇 개까지밖에 안 들어가? 업다운이니까 그지? 두 개까지밖에 안 들어가. 한 오비탈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 수는 몇 개? 두 개라는 얘기야. 그러면 방금 전에 1S부터 꽉 채운다 그랬지. 몇 개까지 들어가? 두 개까지밖에 안 들어가. 왜? S오비탈 오비탈이 한 개니까. 그지? 두 개까지밖에 안 들어가. ES를 채워. 그 다음에 몇 개까지 들어가? 두 개까지밖에 안 들어가. 그 다음에 EP를 채울 때 P오비탈을 몇 개라고? 오비탈이 세 개. 이렇게 요 박스 그리는 거 있지? 도표를 그린다. 오비탈의 도표를 그린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에다가 전자를 어떻게 표시해? 점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화살표로 표시할 거야. 1S 그러니까 도표로 표시한다. 1S에 해당하는 오비탈이야. 전자 두 개 들어갔어. 얘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지. 돼? ES야. 마치 영화 감상하듯이. 응? 극장에서 이러고 자지 않나? 그지? 잘 자고 있어. 자, 이 P오비탈은 요렇게 세 칸을 나누는데 PX, PY, PZ 어느 게 PX고 어느 게 PY고 어느 게 PZ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표시해줘 이렇게. 표시는 해주는데 어디부터 들어가? 전자. 상관없다. 야 나는 X 자리가 더 좋더라. 나는 Y가 더 좋더라. 해서 아무데나 먼저 들어가도 얘로 들어가 있든 얘로 들어가 있든 얘네 셋은 에너지 준위 차이가 없어. 똑같기 때문에 어디를 먼저 채우든 관계가 없다. 니들 마치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어. 오줌이 너무 매려. 화장실 갔더니 텅 비었어. 어디 들어가? 그냥 마음 편한 데 들어가는 거지. 그지? 그냥 난 여기가 편하더라.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거야. 나 순서대로 들어가야지. 맨 처음부터 들어가야 돼 맨날? 그렇지도 않잖아. 상관없단 말이야. 처음에 딱 열었는데 똥 있어. 그럼 안 들어가야지. 상상했다. 상상했어. 아무데나 먼저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야. P오비탈에 들어갈 땐 돼? 근데 어쨌든 P오비탈은 오비탈이 3개이기 때문에 몇 개까지 채워질 수 있어? 2개씩? 3개니까 6개까지 채워질 수 있는 거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채워나간다 라고 하는 게 파울리 베타올리. 만약에 말이야 ES 오비탈에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 이거 뭐야? 파울리 베타올리 어긋나지? 같은 스핀의 전자가 하나의 오비탈에 존재할 수가 없어. 이게 그럼 들뜬 상태네 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파울리 베타올리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 우리 우주에 존재할 수 없는 형태. 뭔 말인지 알아? 성진아?
니네 우주는 가능할 수도 있어. 알겠니? 이 외계인아 불가능한 거야. 들뜬 상태도 바닥 상태도 아닌 거야. 그렇대. 되겠어? 자, 그리고 요걸로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요. 세 번째 규칙이 훈트의 규칙이야. 훈트. 독일 놈이라서 훈트야. 아이고야, 너 이 훈드라고 썼잖아. 훈트야. 독일식 발음은 훈트야. 훈트의 규칙인데, 훈트의 규칙은 p 오비탈의 전자를 채울 때 적용이 돼. 에너지 순위 같은 오비탈이 3개잖아. 그러니까 원래 정석적인 훈트 규칙을 설명할 때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2개 이상일 때, 그러니까 s 오비탈을 제외하면, 거기에 전자가 채워질 때 홀 전자 수가 최대인 매치를 가지는 게 바닥 상태다. 홀 전자 수가 최대가 안 되게 넣었잖아. 들뜬 상태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전자가 p 오비탈에 하나 들어갔어. 어디에 먼저 들어간다고? 상관없다 그랬지. 아무데나 들어가. 여기에 들어가도 되고 여기에 들어가도 되고, 그지? 업으로 들어가야 돼, 다운으로 들어가야 돼. 상관없다. 업, 다운 상관없어. 처음에 들어갈 때. 근데 어디에 써? 모든 책에 여기부터 써져 있어. 시험 문제는 여기부터 그려지지 않지만 화학책 모든 책에 여기부터 써 있어. 왜? 보기 좋으니까. 보기 좋으니까. 두 번째 채워졌어. 전자가 어디로 가? 다른 전자 어디로 가? 몰라. 아무 상관없는데 여기로 채우겠지? 보기 좋으니까. 여기부터 채워도 돼. 상관없다. 요렇게 전자가 하나씩 있는 걸 홀전자라고 불러. 그럼 이렇게 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으면 뭐라고 해? 전자 쌍이라고 해. 영어로도 굉장히 간단해. 일렉트론 페어다. 론 일렉트론. 론, 왜 론? 이렇게 홀전자. 야, 눈이 너무 풀려 있는 거 아니야? 정신을 못 차리겠어, 막. 집중하고 있어? 내가 볼 땐 평상시보다 눈이 좀 풀려 있는데. 너희 둘이? 아니야. 노력하고 있는 건 보여. 정신 차리려고 노력하는 건 보이는데. 눈동자에. 아니, 내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 내가 그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다 그랬잖아. 수업 시간에 앉았어. 거의 앉았어. 그러다 보니까 내 눈도 되게 많이 풀렸죠. 힘들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자, 이 세 가지 규칙을 지키면서 전자 배치를 가져가는 게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 그래서 우리 말이야, 시험 볼 때는 싸움 원리에서 어긋나는 들뜬 상태인지, 들뜬 상태도 싸움 원리는 지키는데 훈트 규칙만 어긋나는 들뜬 상태, 아니면 싸움 원리 훈트 규칙을 모두 다 어긋나게 하는 들뜬 상태. 그지? 들뜬 상태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알아들어? 요 세 가지 규칙을 지키면서 전자 배치를 만들어 가 줄 건데, 내가 이거 전자 배치 어디 갔니? 엄마? 이거 나눠줬니? 응? 안 나눠줬지? 축제. 자. 숙제. 그 숙제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건데, 우리 26쪽을 펴보자. 그거 베끼면 되긴 해. 그래서 그 베끼는 내용에 대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적으면 이상하잖아, 그치? 아무 의미 없이 베끼기만 하면 좀 그래서 그거 쓰는 것들의 의미를 적어주려고 해. 자, 이 세 가지 원리를 지킬 건데, 수소 원자번호 몇 번? 수소의 원자번호
1번이지? 수소는 1번이야. 그지? 전자 한 개 있어. 바닥 상태로 만들려면 1s 오비탈에 1s 1제곱 이렇게 쓰면 읽으면 안 돼. 1s1이야 그냥. 1s1, 1s1. 자, 주양자수, 방향자수, 전자개수. 돼? 그러면 얘는 오비탈 도표로 그려보면 1s에 하나 있구나 이렇게 표시가 돼. 그림을 그린다면. 니들한테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야. 자, 그런데 옆에 이렇게 채워진 s오비탈 수, 오비탈 수고 채워진 s오비탈 수의 전자수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치? 두 칸 채워진 p오비탈 수, p오비탈의 전자수 그리고 홀전자수 이렇게 저 전자 배치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개 나눠줬단 말이야. 그치? 야, 요렇게 그려지면 요 s오비탈 채워진 거야? 비어있는 거야? 채워진 거지? 너희들 컵에 물을 채웠어. 근데 꽉 채우지 않고 쫄찔끔 찼어. 빈 컵이 아니잖아. 채워진 컵이잖아, 약간. 그지? 그래서 채워진 s오비탈 수는 1개 채워졌어. 그지? 전자수도 1개야. p오비탈은 건드리지도 않았으니까 홀전자로 있어. 그래서 홀전자 1개야. 되겠어? 자, 헬륨은 원자번호 2번이지. 그래서 1s2하고 적혀 있고 오비탈 도표를 마저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헬륨이야 저건. 그래서 채워진 s오비탈 1개고 오비탈의 전자수 2개고 없고 홀전자 1개고 이렇게 돼? 자, 그러면 붕소로 넘어갈게. 붕소. 자, 붕소는 몇 번이에요? 원자번호 붕소 5번이다. 원자번호 5번이야. 자, 그러면 5개의 전자를 넣을 건데 1s에 2개 채우면 꽉 찼지. 2s도 2개 채우면 꽉 차지. 그지? 2p에 1개 채워진단 말이야. 그러면 2p 오비탈에 어디에 들어가? 상관없다. 근데 여기에 채우는 건 그냥 보기 좋으라고 여기부터 채울게. 그지? 그래서 s오비탈 2개 채워졌지? 오비탈 수는 2개. 전자 4개 채워져 있네? 4개. 그지? 전자 하나, 둘, 셋, 넷. 돼? p오비탈 1개 채워져 있네? 1개. p오비탈 전자 1개. 홀전자 1개 이렇게 되네. 돼? 탄소 그려볼까? 탄소 1s2에 2s2에 2p2가 돼서 뭐 여기에 채우지 뭐 이렇게 돼? 그러면 s오비탈은 건드린 게 없으니까 2와 4가 되고 돼? p오비탈 2개 채워진 오비탈 2개고 전자도 2개고 홀전자 2개고 그지? 질소까지 하면 3개가 돼. 질소 1s2, 2s2, 2p 3 했는데 2개, 4개, 3개, 3개, 3개가 되네. 이렇게 되니까. 돼? 야, 질소를 표현했는데. 질소를 표현했는데 저렇게 EP3로 써 있어. EP3로 써 있는데 p오비탈이 2개 채워져 있고 전자수 3개래. 홀전자 1개래 라고 써 있으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지? 오비탈을 2개밖에 안 썼어. 하나는 비어있어. 그리고 3개 있으면 하나는 전자쌍, 하나는 홀전자 있어야 되겠지. 무슨 상태? 들뜬 상태. 요것만 묘사해도 전자 배치가 이렇게 생겼구나를 떠올리기도 한단다. 가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니야. 가끔 나오는 유형이야. 알아들어? 그래서 바닥 상태로만 표현해주면 333이야. 그지? 산소로 넘어가면 8개지. 1s2, 2s2, 2p 4개. 그래서 p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둘, 셋. 하나 전자쌍 어디다 만들어? 맨 앞에 만들어. 아무데나 만들어도 상관없는데 보기 좋으라고 그냥 여기다 만든 거야.
그러면 얘 채워진 p 오비탈은 3개. 그지? 전자 4개, 홀전자 2개. 이렇게 적혀 있으면 되겠어. 2, 4, s 오비탈. 그지? 돼?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거야. 한 장만 쓰자. 요 전자 배치에 대한 중요도가 약간씩 떨어지고 있어서 그러는 거야. 옛날엔 엄청 많이 썼어. 뭐 시작할 때마다 썼어. 근데 니들 주의해서 써야 될 게 알루미늄이 있다고 치자. 몇 번 이게? 13번이. 너무 티나. 너무 티나게 커닝하잖아. 13번이다. 그러면 1S 둘, 2S 둘, 2P 6개, 6개야. 그지? 10개 채웠지? 몇 개 남았어? 3개 더 넣어야 돼. 그래서 3S에 둘, 3P에 1개 이렇게 되네. 그지? 그럼 뭐 채우는 거, S 오비탈 3개 채웠네. 그지? 돼? 채워진 S 오비탈 3개. 전자수 6개. 그지? P 오비탈 3개, 4개네. 그지? 4개. 전자 6개, 7개네. 홀전자 1개네. 이렇게 적을 거란 말이야. 요거 밑에 만약에 교소 원자번호 몇 번이라고? 얘 바로 밑에니까 14번이겠지? 14개 채우니까 1S 둘, 2S 둘, 2P6에 3S 둘, 3P2네. 뭐 3개, 6개, 5개, 8개, 2개 이렇게 되겠네. 인데 쓰면 똑같은데 싶어서 얘를 안 쓰고 땡땡 치는 경우가 있어. 이러지 말라고. 이러지 말라고. 일일이 다 쓰라고. 일일이 다 쓰는 걸 한 장만 하자고. 이거 왜 쓰는 건지 알아? 나의 의도는 칼슘 있잖아. 칼슘. 칼슘만 20번 쓰게 하고 싶어. 왜? 1S2, 2S2, 2P6에 3S2, 3P6에 4S2 요거잖아. 이거 뭐야? 에너지 중의 순서야. 그지? 싸움을 지켜야 되니까. 에너지 중의 순서도 외우고, 전자 배치에 대한 그 익숙함도 가져가고, 너희들 손이 익숙해져야 된다 그랬지 내가. 그지? 암기는 머리로 눈으로 하는 게 아니야. 손으로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많이 쓰게 하고 싶다고. 근데 뭐 지금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도가 좀 떨어졌어. 전자 배치 자체를 엄청 미친 듯이 쓸 필요가 떨어졌어. 옛날에 이거 쓰는 거 숙제 안 해오잖아. 그러면 오늘 안 해오면 2배. 다음에 또 안 해오잖아. 그러면 4배. 또 안 해오면 8배. 이렇게 해서 곱하기 2로 했다고. 60번 넘게 쓰. 62번인가 썼어. 64번 써야 되는데 야 이 새끼야 너 2번 뺐다. 막 울면서 매달리더라. 2개만 봐주세요. 근데 이 전자배치 쓰는 건 그만큼 중요하긴 해. 자 써오자. 응? 씁시다. 오케이? 자 오비탈. 이제 내가 원래 오비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들다 그랬잖아. 나도 고등학교 때 오비탈 선생님한테 또 들었었던 것 같아. 나 혼자 공부하다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원래 화학은 혼자 공부했다 그랬잖아. 화공과 갈 거다 해서 공부를 원래 안 했는데 화학 공부는 수업 시간마다 내가 혼자서 선생님이 워낙에 못 가르치는 것 같아서 했다고 했지. 근데 이제 오비탈을 하면서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되잖아. 문제를 풀면 문제는 풀어지는데 이 규칙 따라가면 뭔 소린지 모르겠어. 그래서 수업을 들었어. 그래도 모르겠어. 이런 식의.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를 막 풀다가 나 혼자 이런 영역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건가 보다 하고 연결시킨 부분들을 약간 설명해 볼까 하는데
맞지도 않아. 실제랑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야. 나 혼자 막 소설 쓰면서 연결시킨 것뿐이야. 어? 생각을 해보면, 어? 오비탈이 1s 오비탈, 그지? 1s 오비탈. 이렇게 요만큼 1s야, 그지? 그리고 분홍색으로 2s, 2 주양자수 2를 그릴게. 2s 오비탈이야, 그지? 그리고 2p 오비탈. 이렇게 생겼어, 그지? 1s에 딸랑 2개 들어간단 말이야, 그지? 2s에 딸랑 2개 들어가. 이 넓은 공간을 더 적은 개수로 메꾼단 말이야. 꽉 찬 느낌이 안 들지? 얘는 좀 좁은 공간에 2개 들어가 있으니까 꽉 찬 느낌이지. 비어있는 느낌이 커서 요 사이 빈 공간들을 2개씩 2개씩 집어넣어주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간에 전자를 배치시킬 수 있지 않는가. 그치? 그런데 3으로 넘어가잖아. 3s. 더 넓어지지. 물론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이 1s 영역으로 넘어가기도 해. 근데 자주가 안 가. 요 바깥 껍질 것들은 안쪽에서 발견될 확률은 줄어든다. 아무래도 겹치는 게 싫으니까. 3s. 그럼 더 넓지. 3p. 이렇게 3p에 채운다고 해도 여기는 여유가 많잖아. 그지? 3D로 요 빈 공간들이 또 메꿔진다. 3D. 그러니까 공간상으로 이게 전자가 좀 예쁘장하게 공간적으로 빈 공간 없이 잘 넣어줄 수 있는 배치로 꾸겨 넣는 공간적인 것을 만들어주는 게 오비탈인가 보다 라고 상상을 했었단다. 고딩 때 나 혼자서. 근데 뭐 정확한 의미는 아니야. 이거 전혀 틀린 거야 원래. 이런 식으로 공간적으로 그림을 그려 나가다 보면 오비탈이 이렇게 빈 공간을 잘 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구나 라고 느껴지더라고 내 마음속에.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구나.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결국은 이제 전자배치를 위한 화학에서는 전자배치를 위한 가상의 공간, 원자핵 주변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아들어? 그러니까 오비탈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내가 볼 땐 불가능이야. 그래서 오비탈을 그냥 표현해주는 공간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거라서 오비탈 공간에 대해서 표현해주는 게 뭐다? 양자수다. 그래서 양자수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역할과 함께 전자배치까지 연결시키면 우리는 오비탈을 내 뇌를 사기칠 수 있는 거야. 이해했다.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착각한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 이해했다 라고 착각하게 돼. 응? 그러니까 지난주엔 정말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랐을 거고 에너지 중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싸움 원리부터 해서 파울리 베타 원리 적용시키는 건 뭐 얼마 없으니까 하나의 오비탈에 2개씩이니까 크게 그렇고 훈트 규칙까지 적용시켜서 전자배치를 연락에 쓰잖아. 쓰다 보면 이래서 오비탈을 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그건 이해한 게 아니야. 규칙성을 받아들인 거지. 너희들이 규칙성을 이해한 거지. 나 이제 오비탈을 이해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야. 나도 그렇게 착각했으니까 나 문제 안 틀린 다 맞는데? 그래서 이해한 줄 알고 이렇게 대학을 갔다가 한 개도 이해한 게 아니구나 걸 깨닫게 되는. 얼마 걸리지 않더라고. 한 2, 3년이면 대학 가 양자역학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이해가 불가능하고
자, 아무튼 여기까지 납득이 가지. 요 흐름만 잘 잡으면 돼. 오비탈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지난주에 무리해서 시작한 거고, 알아들어? 익숙해지고 규칙성 파악하는 데 S라 그랬지 내가? 거기가 목표야. 규칙성의 파악이. 여기까지가 규칙성의 파악인 거고, 얘들아 플로린 먼저 보는 몇 번이야? 플로린 안 나오지 이 새끼들아. 주기 9번이다. 9번이야. 이게 바로바로 나오는 게 좋다고, 중요하다고. 이 단어는 특히 더. 이 단어는 특히 더. 알았어? 1S2, 2S2, EP, 5란다. 9개니까. 그지? 이렇게 했을 때, 요 원소, 플로린이라고 알려주지도 않아. X,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응? X, Y, Z 해서 전자배치를 막 써줘. 그래서 뭐 얘는 들뜬 상태다, 바닥 상태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해주고, 바닥 상태네, 그지? 여기선 얘는 들뜰 수가 없어, 그지? 이 5개가 들어가면 홀 전자를 더 많이 만들 수가 없어. 어떻게 바꿔 넣어도, 그지? 하나밖에 없어, 그지? 5개 있다는 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야. 아, 바닥 상태일 수밖에 없구나. 만약에 얘가 2개나 4개나 3개 정도면 들뜬 상태를 만들 수가 있어. 폰트 위치를 어긋나게 해서, 그지? 근데 5개가 되면 바닥 상태야, 무조건. 근데 아무튼 이렇게 써 있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래 놓고선 X의 원자과 전자는 5개이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야, 틀리는 말이야? 틀리는 말이야. 원자과 전자라고 하면 주양자수 두 번째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란 말이야. 제일 마지막 껍질. 이거 은근히 잘 낚이는 거 알아? 나도 낚여봐서 해주는 얘기야. 내 학창 시절엔 안 낚였는데 학원 강사를 했어. 뭔 말인지 알아? 강사하면서 낚였다고. 맞는 거. 아이, 뭐가 틀린 건지 답이 틀려. 다 풀렸다 하고 막 애들한테 얘기했다가 아니구나, 내가 틀렸다. 알았어? 낚이지 말란 얘기야. 낚이지 말란 얘기야. 2개다. 오케이? 7개 되지? 7개. 그래서 차라리 전자배치가 X로 이렇게 써 있으면 얘를 써놓는 게 나아. 그지? 그래야 이제 플로린은 원자과 전자가 7개니까. 그지? 주기율표 적은 거고. 자, 이게 체외각 전자를 의미하는 거고, 얘들아 27쪽으로 넘어가 보면 내가 이제 비어있는 칸을 만들어 놨는데 표를 걔는 나중에 메꾸자. 걔는 나중에 메꿀 거야.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우리 이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이온. 작년에 말이야, 통합과학에서 원소들이 이온이 될 때 누구의 전자배치를 따라가? 누구의 전자배치를 따라가? 누구? 비활성 기체. 그지? 야, 니네 학교 선생님 귀족 기체라고 알려줬다며. 맞거든. 이너트 가스가 비활성 기체고 영국엔 귀족 있잖아. 그래서 영국에서는 비활성 기체를 귀족 기체라고 불러. 노블 가스. 깜짝 놀랐어. 아까 지호가 얘기하는데, 저 유식한 새끼 그랬지. 귀족 기체라고도 불러. 그래서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를 따라가잖아. 그지? 비활성 기체 누구 있어? 헬륨, 네온, 아르곤. 우린 3개만 알면 돼. 더 많지만 우린 3개만 알면 돼. 화학원이니까 헬륨, 네온, 아르곤. 야, 지난주 숙제했어? 니들 야, 이조건소 써봐. 대마카 쓸 수 있어야 돼. 15종 누구 있어? 질소인이야. 야, 아는 것처럼 손가락질 하지 말라. 이게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 알겠어? 야, 산소는 몇 쪽 몇 쪽? 이거 봐. 2주기 16쪽. 알루미늄
3주기 13조. 알아들어? 야, 알루미늄을 3주기요. 그럼 맞을까 틀릴까? 틀린다. 요런 것도 낚인다. 13족이다. 그냥 3족은 없다. 있긴 한데 화학원에서는 없어. 알겠어? 화학원에서는 없어. 20번 이내로 끝이기 때문에. 알겠니? 니들 주기율표 이 새끼들 숙제를 했다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기만 해. 아이씨, 외워지라고 손 단련시킨 건데. 손으로 외우라고. 더 줄까? 한 3장씩 줄까? 이 똥꾸들아? 끄덕거렸어. 너 이 쳐맞아 얘네들한테. 나중에 줄게. 자, 헬륨의 전자배치 어떻게 되니? 1s2 얘는 1s2에 2s2 2p6 1s2 2s2 2p6에 3s2 3p6 이렇게 써진단 말이야. 보면은 안쪽 껍질 말고 최외각 전자가 s오비탈, p오비탈을 꽉 채운단 말이야. 얘도 p오비탈을 채우고 싶었지만 첫 번째 껍질엔 p가 없어.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말이야 ns인데 아이씨 ns2에 np6 이렇게 마무리가 돼. 그지? 최외각 전자가 8개. 근데 얘는 2개. 그지? 어쩔 수 없이 p오비탈이 없으니까. 이런 배치를 갖는 게 가장 안정적인가 보다. 그죠? 옥텟 규칙이 되는 거잖아. 최외각 전자. 우리 말이야 지난주에도 한번 썼는데 책에 한 번 더 써있다. 밑줄 치자. 네온의 등전자이론 2번 동그라미 2번 맨 마지막 칸일 거야. 맨 마지막 칸 동그라미 2번 등전자이온에서 아르곤 있고 네온 있지. 2칸 있지. 네온만 네온만 반드시 네온 누구라고? NOF NAMG AN. 자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얘네들 6개를 무슨 이온이라고 부른다고? 등 전자이온이라고 부른다고. 엄청 중요하다. 알겠니? 얘네들 원자번호 어떻게 돼? 7, 8, 9, 10, 11, 12, 13 이렇게 된다. 돼? 양이온은 어떤 원소? 양이온은 어떤 원소야? 아니 손가락이 뭐를 의미하는 거야 도대체? 저거 손가락이 뭘 뜻하는 거야? 오이 진짜 뭔가 있어 손가락에. 뭐는 좀 금속. 그 말이었어. 그래? 저건 손가락. 이건 이제 뭐 수화. 이건 눈동자랑 주댕이만 이렇게 입술만 부들부들 떨리고. 응? 웃겨. 자, 금속. 얘네들은 비금속.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애들이 몇 주기? 얘네들은 2주기. 얘네들은 3주기. 돼? 그래서 말이야. 요 2단원과 3단원 약간 연결을 시킨다. 약간 연결을 시켜. 니들 말이야. 1조 x는 1조 원소야. x는 1조 원소인데 x, y가 있고요. x, z가 있어. 근데 얘네들이 이온결합 물질이야. 전자배치가 같고요. 같은 주기 원소예요. 라고 하면 2, 3주기라고. 2, 3주기래. x, y, z는 2, 3주기 원소인데 x는 알칼리 금속이야. 알칼리 금속. 이렇게 알려주고 x, y 요 화학 결합을 했을 때 얘네들 전자 배치가 같고요. 얘는 같은 주기 원소예요. 얘네 둘은 돼? 그럼 얘는 누구고? NAF.
그지? 얘는 NaCl 돼? 3주기 할로젠 Cl 얘네들이 N 전자 배치가 똑같으니까 되겠니? 이런 식의 내용도 등장을 한다. 물론 이제 나중에 보면 이 따위 단순한 걸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뭔 말인지 알지? 등전자 이온은 굉장히 중요하다. 엄청 중요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 지난주 수업할 때는 그냥 전자 개수, 양성자수랑 전자 개수랑 같아야 되고 원자는 이온이면 양성자수, 전자수가 다른데 이온일 때 전자의 개수는 몇 개? 주로 10개 또는 18개. 그래서 10개를 이루는 녀석은 이렇게 6개, 18개를 이루는 녀석은 5개. 적은 적 있지? 거기에 프린트에도 있으니까. 요 아르곤의 등전자 이온들은 생각보다 덜 중요해. 근데 이제 왜 적혀 있어? 내신이라서. 고3 수능 영역이면 얘는 적지도 않아. 잘 안 나와. 거의 등장을 안 해. 한 번 나왔나? 그 많은 고3 모의고사에. 고3 모의고사 수능 중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했을 거야. 거의 모든 문제에서 얘는. 그래서 얘네들이 중요하다. 오케이? 되겠니? 아하. 자, 우리 다음 주에 이 단원을 마무리하려면 더 나가야 되겠지? 역시 한 페이지 넘기자. 빈 종이 나온다. 비어있는 칸이 나와. 거기다 적을 거야. 비어있는 칸, 비어있는 칸, 비어있는 하얀 종이. 단순합니다. 단순합니다. 주기율표가 발견되는 과정. 사람 이름과 가설들, 설들. 4명 거를 할 건데, 니네 학교 선생님, 넌 수업 잘 들어라. 이거 할 때. 알았어? 라보아제 들어갈 수도 있다. 나도 잘 몰라, 그거. 아니, 책에서 읽었어, 나도. 내가 처음에 화국과 대학원 졸업하고, 취업 자리 알아보다가 항공연사 알바 뛰고 하다가, 이게, 과학사를 알아두면 가르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근데 암기를 잘 못하잖아. 사람 이름이랑. 그래서 과학사 관련된 막 긁어모아서 책 읽고 하는데 재미있는 책이 있어. 칼라로 한 면이 그림. 한쪽 면은 이제 과학사에서 되게 중요한 사건들 해서 나오는데 라부아지에가 등장하는데 거기에서 라부아지에가 원소를 5가지로 분류를 했대. 근데 그거 읽고 내가 제꼈거든. 왜냐하면 그 5가지에 나누는 것 중에 물질이라고 포함된 것 중에 열도 있었어. 열을 물질로 분류한 거야. 아마 빛도 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고 막 그래. 별 이상한 것까지 물질로 분류를 했어. 그래서 이건 물질 분류의 역사라고 볼 수 있나? 그래가지고 외울 생각도 안 하고 버렸는데 어떤 학교 시험 문제에 등장하라. 니네 학교일 가능성도 있어서. 어떤 학교가 알았어? 좀 그렇게 내잖아. 니네 학교가 니네 학교일 수도 있고. 아니 내가 어느 학교에선가 그걸 봤는데 정확하게 어느 학교인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라부아제를 읽었는데 나 모르는 거다. 애한테 물어봐서 검색해서 확인을 했거든. 그러니까 교육과정 속에 원소 주기율표를 발견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잖아. 공돌이 암기를 못해요. 잘. 공돌이가 내 친구도 나 암기 잘하던데 내가 등신 같아서 암기를 못해요. 공돌이 특유해. 공돌이 특유해? 내 친구들은 꽤 하는 놈들이 있는데 근데 나 같은 놈들이 은근 많다. 공돌이들. 아무튼
주기율표의 발견의 역사를 살펴볼 건데, 처음에 데베라이너라는 오스트리아 화학자일 거야. 이때는 독일이 있었나 없었나? 프로이센이었을까? 모르겠네.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원소 발견들이 많지 않을 거 아니야. 어? 아마 얘를 잘못 든 것 같긴 한데 리나카가 있다고 치자. 리나카 1조 원소지? 족 같은 거 3개. 그지? 족 같은 거 3개씩 이렇게 발견된 거야. 근데 얘네들 성질이 비슷하잖아. 성질이 비슷한데 뭐 이 사람이 발견한 재미있는 사항은 리튬의 물리적 성질, 나트륨의 물리적 성질, 칼륨의 물리적 성질. 만약에 밀도를 예를 든다. 얘 밀도 평균 냈더니 얘 밀도다. 밀도의 값의 간격이 같아. 녹는 점, 얘 녹는 점, 얘 녹는 점, 평균 내면 얘가. 신기하지? 뭐 이런 식의 물리적 성질의 간격이 일정하기도 하고 화학적 성질은 거의 비슷하고 이런 녀석들이 세 개가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른 것들 아직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다른 녀석들도 3개의 쌍을 이루는 원소들 이런 식으로 존재할 거다. 해서 데베라이너의 가설은 세 쌍 원소설이야. 적어주자. 쟤네들을 무슨 순서대로 정리한 거겠어? 원자량 순서대로다. 원자 번호란 개념 자체가 없어. 여기에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정리할 동안 원자 번호의 개념이 원래 등장하지 않았어. 그래서 원자량이야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이 당시 유럽의 과학계는 영국과 독일이잖아. 그지? 영국과 독일이야. 영국에 뉴랜즈라고 하는 영국 화학자가 있단 말이야. 새 땅들이야. 뉴랜드에서 새 땅들. 영어 이름이 그렇더라. 나도 몰랐어. 스펠링 보니까 그렇더라. 얘는 그 당시에 이제 원소들이 발견될 때 비활성 기체를 발견을 못했나 봐. 그래서 리베 붕탄 질산프 나가 되겠지. 그러면 비활성 기체 빼면 리베 붕탄 질산프 나 또 이렇게 반복되겠지. 성질이. 그치? 몇 번째부터? 7개마다.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 도 도에서 도로 다시 돌아가네. 그치? 한 옥타브, 두 옥타브에서 얘는 옥타브서로 8번째마다 성질이 반복된다. 무슨 순서대로 했을 때? 원자량 순서대로 했을 때. 돼? 원자량 순서대로 정리했더니 8번째마다 정리가 돼. 아니 반복이 돼. 세 옥타브. 미안하다. 내가 외모는 되는데 노래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진지해지면 어떡하니? 자 그리고 그 유명한 누구? 러시아 알지? 못 읽어? 야 왜 인상 써? 맨델레예프 처음 봐? 왜 처음 보지? 너 처음 봤다 그랬지? 왜 처음 봐? 맨델레예프 처음 들어봐 진짜? 개무식해. 야 작년에 나오지 않았어? 작년에 하지 않았어? 맨델레예프? 탐구 실험에서 했어? 통합과학이 안 나와? 그래? 통합과학이 안 나와? 학교마다 다르니까. 사진 보잖아? 그지같이 생겼어. 러시아 과학자인데 사실 무시당해 처음에. 러시아니까 독일 영국이 아니라 러시아니까. 근데 너무 잘 정리한 거야. 원자량 순서대로 정리해놓고선 얘는
빈칸까지 만들어서 건너뛰면서 원소를 배열해요. 그리고 이 빈칸에 발견될 원소가 있는데 얘 특징이 이래저래 해 하고 정리까지 해요. 근데 나중에 발견됐는데 그 특징이야. 겁나 신기하지? 뭐 에카알루늄, 에카규소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한 건 최초의 주기율표 라는 거다. 최초의 주기율표. 자, 그리고 모즐리라고 하는 영국의 화학자야. 이 사람은 귀족이래, 귀족. 얘가 현대의 적인 주기율표를, 자, 현대의 주기율표는 뭔 순서야? 원자 얘부터 원자 번호 순서야. 나도 몰랐는데 원자 번호란 개념이 없을 때 저렇게 만든 거래. 신기하지? 원자 번호 순서대로 정리했대. X선을 이용해서. 뭐 X선 얘기 나오면 주기율표 만드는데 왠지 X선 얘기 나와. 모즐리야. 모즐리야. 근데 노벨 화학상 못 받아. 뭐? 좀 땡겨줄게. 근데 지금 잠 깬 것 같은데, 이제? 눈동자들이 말랑말랑 해줬는데? 아까 눈동자가 막 돌아가고 그랬는데, 아니, 눈동자가 돌아간 게 아니라 흔들리는 게 뭐야? 이게 천천히 흔들려. 그치? 지금은 안 그렇잖아. 뭐야? 일부러 흔드는 거야. 지금은 안 그래. 너희 둘이 아까는 눈동자가 살짝 떨리는 그게 보였거든. 그래서 정신 못 차리는구나 라는 거 얘기를 한 게, 힘들 때 그러긴 하니까. 알았어. 땡겨서 끝내줄게. 몇 분에 끝내줄까? 45분? 응? 45분? 알았어. 아이, 난 씨, 오늘 이렇게 비 오는데 체육대회를 할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다. 응? 저도 상관없었어요. 상상도 못했어. 그래. 자, 요렇게야. 요렇게.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주기적 성질이다. 응? 얘들아. 1단원의 중심 내용이 뭐야? 원자량부터 몰까지지.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화학 반응식 양론 쪽으로, 그리고 몰론도까지 이렇게 전개되는 거잖아. 그걸 이용해서. 2단원은 어떨 것 같아? 앞에 제외하면 오비탈부터 얘를 활용해서 뒤쪽이 연결되는 부분이 1단원하고 약간 닮아 있어. 근데 1단원에 몰만큼의 영향력을 주진 않아. 자꾸 건들긴 하는데, 그래서 전자배치, 오비탈에 대한 전자배치 이게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무리해서 진행하고, 알아듣든 말든 그냥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러고 막 용어에 익숙해지자 그러고 막 지랄하는 거야. 응? 뭐 지금 익숙해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익숙해져야 돼. 자주 얘기하고 이런 규칙이 있어 하고 자주 소개하고 해서, 그래야 돼서 좀 무리해서 니들이 힘들어하는 건 알지만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요 주기적 성질이 나와. 1단원에서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가 더 어려웠지. 그지 않아? 걔가 킬러 영역이야. 킬러 영역. 그래서 너희들한테 야 이거 제일 먼저 양론식 세우고, 그지? 양론식 세우고 순서대로 따지자면 무슨 반응 물질이지? 한계 반응 물질 먼저 정해주고 해서 정리하다 보면
결과를 구할 수 있을 거야. 방정식이 세워질 거야 라고 해서 방법을 알려주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막 논리적으로 다 따져나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분자량 외워. 질량이 분자량이랑 비슷한 거 있으면 찝어봐. 그래가지고 찍는 방법 알려줘. 그지? 한 건데 2단원도 오비탈 얘도 헷갈리는데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얘도 헷갈리는데 주기적 성질로 넘어가면 얘를 더 어려워해. 주기적 성질. 근데 말이야 우리 29쪽 보면 주기율표가 나와 있어. 적자 거기에 브로민 아이오딘도 있니? 자리가? 근데 괜히 적었네. 3단원에서 봤어. 아이오딘. 대문자 I. 자 이렇게 적자 일단. 그리고 말이야. 내가 방금 쓰는 걸 아마도 안 봤을 텐데 안 봤을 텐데 내가 이거 쓰는 순서가 너희들 주기율표 쓰라고 세 번째 칸에 요거 먼저 쓰고 얘 쓰고 그 다음에 뭐 얘를 언제 쓰는지는 대충 아무데나 쓰고 요렇게 쓴단다. 왜 비슷하겠어? 너희들 2단원에서는 위아래가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수, 헬, 리베, 뭉탄, 질산투 하면은 위아래가 잘 안 맞아. 그래서 세로축의 기준 잡고 가로축 기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메꿔 넣는 거지. 위아래 맞춰서. 웨이지탭 시험지에다가 쓰라. 시험지 1페이지에다가 쓰든지 2페이지에다가 빈칸 넓은 데다가 얘 써놓고 시작해. 그래서 2페이지나 3페이지에 문제 풀 때 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그러면 보고 하란 말이야. 니들이 나처럼 되진 않잖아. 화학은 3주기 16쪽이야. 뭐 이런 건 잘 안 되잖아. 보면 더 확실하잖아. 그지? 요거 쓰라. 근데 되도록이면 외워서 머릿속에서 그냥 나오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왜냐하면 찾는 것도 그게 더 빠르거든. 찾더라도 알고 찾는 거랑 모르고 찾는 거랑 달라. 달라. 니들 만약에 대학 가서 오픈북 테스트요 하면은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아. 더 많이 해야 돼. 이 내용이 몇 페이지에 있더라 하고 정확하게 따질 때도 더 많이 해야 돼. 오픈북 테스트 하면은 내가 유치역학 시험을 오픈북 테스트 했을 때 6시간 동안 했어. 한 문제를 6시간 동안. 밥 좀 먹고 와서 해도 되나요? 밥 먹고 와서. 그래. 그러니까 알고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찾는 게 훨씬 더 빨라. 너희들 시간의 중요성을 느꼈을 거야. 1단원 하면서 2단원도 시간의 중요성이 필요해. 그래서 땡기려면 시험지 비어있는 종이에 격자가 없잖아, 그지? 얘 격자가 있다지만 난 이 격자를 신경 쓰지 않고 쓰는 거 느낌 오지? 느낌 오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엉망이지. 글씨가 격자를 신경을 안 쓰거든. 그래서 이렇게 대충 맞춰서 쓰란 말이야. 위아래 칸 맞춰서. 그게 좋고요. 자, 1조 얘 최각전자의 전자배치 1s1 얘는 2s1 3s1 4s1 그지? 칼륨 밑에 누구 있게? 루비디움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는 5s1 루비디움 밑에 세슘이라는 애가 있는데 6s1 하고 끝날 거야. 앞에 어떻게 채워지든 그럴 거란 말이야. 돼? 그래서 얘는 최각전자의 전자배치가 n번째 껍질이 최각전자면 S1 하고 끝나고 그지? 거기에 다 적혀 있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얘는 ns2 하고 끝나고, 그지? 돼? 그래서 쭉 정리해 나가고 원자과 전자 개수 1, 2, 3, 4, 5, 6, 7, 0 써있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얘들아 1, 0, 1, 2, 3, 2, 1, 0 이게 뭐야? 뭐라고 써있어? 홀전자수입니다. 홀전자수. 우리말이야.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로 구성되어 있을 때 홀전자수는 최각 전자만 확인하면 홀전자수가 정리가 돼. 왜? 안쪽 껍질엔 전부 다 전자 쌍으로 존재하거든. 오비탈에. 돼? 그래서 최각 전자 S오비탈이 하나, 얘는 S오비탈에 있는 홀전자, 얘는 P오비탈에 있는 홀전자. 그지? NP1이니까 얘는 NP2니까. 그지? 3개, 2개, 1개, 1개 이거 되게 중요하다. 돼? 홀전자수로 족을 판단하게 만든단 말이야. 이게 정말 쓸데기 없는 짓인데 어쩌겠어. 수능 출제자가 만들어낸 거. 개똥 같은 이라고. 중요해, 문제 풀기 위해서. 알겠니?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 주기적 성질 여기서 땡 18쪽 이렇게 써 있지. 여기에 땡 찍고 쭉 가로 왼쪽 아래로 내려가자. 요 표 이렇게 있지. 그리고 여기 빈칸 있지. 주기적 성질 제목 위에. 그지? 거기에다가 쓸 거야. 뭐라고 쓰게? 금속성 하고 쓸 거야. 금속성이 커진다 라고 쓸 거야. 써주자. 쭉 내려서 그 사이 빈 공간에다가 금속성이 커지는 방향이야. 그래서 베릴륨보다 나트륨의 금속성이 크고 마그네슘보다 칼륨의 금속성이 크고 이렇게. 그지? 된다는 걸 이렇게 정리해 주자. 야, 금속성 기억나? 금속의 성질 작년에 했지? 뭐 있어? 대표적인 금속의 성질 뭐게? 광택. 광택이란다. 기본적으로 광택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대학교 화학책들 있잖아. 옛날에 올림피아드 수업하면서 대학교 화학책들을 막 읽어봤지. 그랬더니 거기에서 어떤 책에서보다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더라고. 아이오딘 있잖아. I2. 이 고체인 거 알아? 승화성 고체잖아. 모르니? 중2 때 안 배웠니? 승화성 고체? 배우지 않아? 상태 변화하면서 안 배워? 아, 그렇구나. 고체결. 이제 분자잖아, 분자. 고체 알갱이. 안 할래. 아무튼 금속성이 커지면 금속성은 대표가 광택인가 봐. 책에서 읽어봤을 때 나도 상상을 못했는데 광택인 건가 봐. 그리고 이제 뭐 전기전도성, 그지? 열전도성, 그리고 전성, 연성 들어봤니? 들어는 봤지? 전성과 연성 처음 들어봐?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나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이 전성과 연성은 금속에 망치질을 하면 깨져? 쨍그랑? 안 깨지지? 찌그러져. 그게 이제 전성, 연성에 해당합니다. 뭐냐면 밀가루 반죽 있잖아. 걔가 안 깨지는 거 대표 주자니까. 밀가루 반죽을 해서 그 롤로 막 밀면 널찍한 판이 되지. 철판이 만들어지는 게 전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성은 편임성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얘를 이게 그 얇은 구멍에다 집어넣든지 아니면 쭉 늘리면 얇게 늘어나잖아. 철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 연성이라고 하고 뽑힘성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깨지거나 하지 않고 막 변형이 잘 된다라는 의미로 금속이 전성과 연성을 표시하는데 걔네들 그런 성질들. 그리고 또 금속의 화학적 성질은 어떤 종류의 이온이 만들어져? 금속은 이온 두 종류밖에 없잖아. 어떤 이온 만들어져? 양이온 되지. 전자를 잘 잃어버려.
그지? 이러한 금속의 성질들, 금속성들 뭐 때문이야? 금속의 최외각 전자를 무슨 전자라고 부른다? 금속의 최외각 전자 뭐라고? 뭐래? 결석. 응? 아, 어서 개소리야. 무슨 전자? 들어본 적 없을까? 자유전자. 처음 들어보니? 자유전자. 들어봤지? 들어본 기억이 있지? 자유전자. 처음 들어봐? 개무식해. 무식할 수 있어. 무식할 수 있어. 그렇다고 내가 너를 막 무시하거나 하는 건 맞긴 한데, 너를 막 싫어하고 그러는 것도 맞긴 해. 자유전자라는 용어가 있단다. 이건 3단원에서 등장하는 용어가 될 거야. 응? 금속들의 최외각 전자는 자유전자라고 불리고, 자유전자라고 불리고. 얘들아, 전자와 원자핵의 관계를 살펴보자. 원자핵에 전자들이 붙들려 있잖아. 그지? 잘 빠져나가지 못해. 그래서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놓여있는 공간을 오비탈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지? 그런데 최외각 전자, 최외각 전자, 자유전자가 되려면 얘랑 얘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니 안 하니? 정정기적 인력이 작용하겠지. 곧 끝나. 45분이라고 그랬어 내가. 이 새끼가 시계를 일부러 보여주는 거야. 자유전자라고 부르려면 얘네 둘 사이에 인력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되겠지. 아무데나 막 갈 수 있어야 되잖아. 자유로우려면. 나는 얘한테 묶이면 자유전자가 아니잖아. 그지? 쇠사슬 묶인 것처럼. 근데 떠날 수 있으려면 자유롭게 인력이 약해야 되지. 약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니? 멀어지면 되겠지.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면 나는 원자핵의 인력을 잘 못 느끼겠는데 해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유전자가 생기려면 원자핵으로부터 최외각 전자가 어떠면 돼? 멀면 돼. 원자핵으로부터 최외각 전자가 멀다는 건 원자의 반지름이 어떻단 얘기야? 겁나 크단 얘기지. 그래서 금속성이 클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요. 이거 쓰려고 얘한 거야. 응? 그러니까 탄소보다 산소의 원자 반지름이 작아. 산소보다 플로린의 원자 반지름이 작단 말이야. 돼? 그럼 플로린과 염소는 누가 더 커? 염소가 더 커. 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원자 반지름을 비교해 줄 수 있고, 자, 하나 써놓기만 하고 마무리하자. 이 IE라고 쓸 건데, 아이고야, 작아지는데. 이온화 에너지란다. IE가 작아진다. 금속성이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진다. 라고만 적자. 그러면 숙제. 우리 지난주에 숙제가 61쪽에 7번까지였어. 알지? 66쪽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가 될 거고. 눌러 이제. 숙제가 될 거고.